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며 약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평범하고 별다른 이벤트 없이 잔잔하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1년 반 전에 폭풍 같은 일을 겪어야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별일들이 다 있었고 그로 인한 변화들도 있었죠.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어 사연으로 다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중공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줄곧 폐의약사로 일을 하다가 5년 전쯤 친한 선배 언니와 동업해서 약국을 개원했고요. 남편과 제가 버는 수입이 나쁘지 않기에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반면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시동생 부부가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건 아니고 시동생 부부도 원래는 따로 살다가 사정상 시댁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된 것이죠. 동서는 원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해오다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서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시동생도 원래는 게임 회사에 다녔는데 개발자인 다른 동료들하고 따로 나와서 게임 회사를 설립해보겠다며 회사 창업을 했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히트칠 만한 게임을 만들어서 성공하겠다고 했지만 포부만큼 잘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게임이나 게임 시장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게임 하나 만드는 데에 시간과 투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군요. 투자도 여의치 않았던지 시동생은 나중에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게임을 출시했는데 시장 반응이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큰 회사에서 나온 게임도 아니다 보니 홍보도 안 됐고 퀄리티도 많이 떨어졌고 당연히 이용자가 많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같이 동업을 했던 개발자들이 하나둘씩 떠났나 본데 그럼에도 시동생은 꿋꿋이 계속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나 남편, 동서까지도 이제 그만하고 다시 취업 준비하라고 설득을 했는데도 시동생은 고집스럽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돈도 잘 안 되는 그 사업을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담보 잡혔던 집도 넘어가고 오갈 데가 없어진 시동생과 동서는 시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같이 사는 데다 시동생 벌이가 시원찮고 동서마저도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시동생 내는 사정이 몹시 어려워졌어요. 그나마 시댁에서 같이 살다 보니 별도의 생활비는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생활비를 다 부담하셨거든요.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계속 일을 하셨고 얹혀 사는 둘째 아들네까지 먹여 살려야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종종 시부모님께 용돈 겸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기도 합니다. 시부모님은 둘째 아들네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생활비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저에게 종종 한탄을 하셨죠. 둘째네가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살려는 건지 경준이한테 제발 그 사업 그만하고 이제라도 회사 취업해서 니네 가족끼리 나가 살아라 그러는데도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게다가 성아애미라도 어린이집 다시 취업하면 될 것 같은데 성아애미도 일하기 싫대. 젊은 애들이 뭐 언제까지 부모 그늘에서 저렇게 지낼 거야. 빨리빨리 일하고 돈 모아서 지네 집 다시 사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진짜 속이 터진다. 그러셨어요. 어머님도 결혼한 아들네와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으신 거죠. 하지만 동서 역시도 따로 저에게 불만을 잘 얘기했습니다. 형님, 저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형님은 모르시죠? 근데 어떡해요. 성아아빠는 돈도 똑바로 안 벌어오고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일 못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보육교사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걸로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직구하고 나가겠느냐고요. 성아아빠가 정신 차리고 그놈의 사업 좀 그만하고 취업을 다시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미치겠다니까요, 형님. 하면서 동서도 동서 나름의 고충을 저한테 토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부모님도 동서도 서로 같이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한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같이 사는 거였죠.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저 붙잡고 얘기하시면 그러시냐 들어드리고 또 동서가 저 붙잡고 얘기하면 그러냐 하고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있으니 그냥 말 더하지 않고 열심히 들어만 주는 거죠. 하여튼 저희 시댁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서는 평소에도 저에게 하소연도 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잘했어요. 기본적으로 동서가 저한테 몹시 잘하려고 하고 싹싹하게 잘 대했습니다. 나이 차이로 치면 1살밖에 안 되는데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한테 바로 형님, 형님 하면서 엄청 깍듯하게 잘하는 거예요. 성격도 애교스럽고요. 당연히 저한테 잘하려고 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저도 고맙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서랑 나름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루는 동서가 저한테 그런 말도 하더군요. 형님, 아시다시피 저는 친정에 오빠밖에 없잖아요. 오빠랑 사이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언니는 친구들이 부럽고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형님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형님이 꼭 친언니 같다니까요. 그렇게 말해주면 나도 고맙지. 나도 외동이라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 한 번씩 부러울 때도 있었거든. 그쵸? 형님도 저를 동서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곰살맞게 잘 굴었습니다. 동서지간이지만 마치 언니 동생 사이처럼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동서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제 옷이나 가방 중에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동서한테 많이 주고요. 제가 따로 선물도 많이 사줬습니다. 조카 선물이나 용돈도 늘 많이 챙겨줬고요. 그럼 동서는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저한테 잘 보내줬어요. 일하느라 바쁜 저를 대신해서요. 그러면 저는 또 고마워서 제가 이용하는 마사지 회원권을 동서에게도 끊어줄 때도 있었고 또 네일을 받으러 갈 때도 일부러 같이 갈 때가 있었어요. 비용은 제가 다 내고요. 동서와 만나면 나가는 돈은 거의 다 제가 내고 또 가족 모임을 해도 외식 비용은 저희 집에서 다 지불합니다. 하지만 좀 더 여유로운 쪽에서 내는 거니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동서와 잘 지내는 게 저한테도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일을 하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희야,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 야, 혜진아, 내가 지금 사진 하나 보냈거든? 너 그거 빨리 확인해봐. 무슨 사진? 빨리 확인해보고 연락 줘. 친구의 다급한 말을 듣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일단 앞선 손님 먼저 약을 드리고 나서 조제실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폰을 확인해 봤는데 좀 황당한 사진이 들어와 있더군요. 친구가 이거 네 남편 맞지? 라고 써서 보내면서 사진 한 장을 첨부했는데요. 그 사진은 어느 카페였고 남편은 굳은 얼굴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맞은편에는 긴 머리 여자의 뒤통수가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던 사진인 거죠. 저는 황당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 남편 맞지? 여기 어딘데? 카페야. 나도 모임 있어서 왔는데 낯익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가만 보니 네 남편 같더라고. 어떤 젊은 여자랑 와서 막 심각하게 대화를 나눈다? 근데 딱 봐도 엄청 심각해 보여. 내가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사진도 찍은 거거든? 근데 니네 남편이 무슨 돈 봉투 같은 걸 그 여자한테 주는 거 있지? 돈 봉투? 그래. 그 여자도 낼름 봤더니 그 여자도 무슨 서류 봉투 같은 걸 너네 남편한테 내밀더라. 너네 남편도 그거 바로 챙기고. 친구의 말에 저도 심각한 기분이었습니다. 출근한다고 나간 남편이 그 카페에는 왜 있으며 모르는 여자는 또 뭐고 돈 봉투는 또 뭐란 말인가요?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있잖아 혜진아. 너네 남편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닐까? 바람? 그래. 상황이 좀 그렇잖아. 서류봉투 받고는 금방 나가더라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 너 한번 너네 남편 뒤를 좀 캐봐. 표정도 그렇고 엄청 심각했다니까?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요. 너무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했고 저는 원래는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그 친구가 다시 전화를 해서는 너 남편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볼 거 아니지? 그러는 겁니다. 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안 되지. 니네 남편이 맞아 이렇게 시인하겠어? 아우 이 맹추야. 그럼?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말하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일단 뭐 남편 폰이라던가 블랙박스라던가 노트북이라던가 따로 네가 증거를 좀 찾아봐. 아니면 아까 그 소리봉투 받아갔으니까 그거라도 찾아보던지. 그렇게 증거를 확실하게 하고 따져야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 알겠다. 친구는 일단은 제가 따로 알아보고 증거든 뭐든 찾아낸 뒤에 따져도 따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집에 왔는데 남편이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왔네. 전화하려고 했는데. 뭐해? 부대찌개 끓였어. 와서 앉아. 남편은 일찍 퇴근을 하면 집에 와서 요리를 종종 하곤 합니다. 가정적이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기에 저를 두고 바람을 핀다는 것이 더더욱 믿기지가 않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겠지 싶으면서도 그럴수록 제가 확실하게 찾아봐야겠다 싶더군요. 저는 오밤중에 충전 중인 남편 휴대폰을 챙겨 나와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다른 데서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번호로 전화 몇 번과 문자를 나눈 내역이 있더군요. 그 문자의 내용은 아까 전화 드렸는데 4시까지 그 카페에서 뵙죠. 라는 문자 하나와 바로 그 밑에 돈 확인하셨죠? 이제는 서로 연락하는 일 없는 거죠? 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네 라고 보냈고 남편도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 누구길래 돈을 보냈을까? 남편이 나 몰래 무슨 짓을 하는 걸까?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대놓고 물어볼까 싶기도 했지만 일단은 좀 더 두고 보면서 남편의 행동을 관찰해보자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이 정말 바람피는 게 맞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심란한 기분으로 있던 며칠 후 동서가 근처에 장을 보러 왔다며 저희 약국에 들렀어요. 약국을 비울 수가 없어서 선배 약사 언니와 점심을 교대로 먹는데요. 마침 제 점심시간이라 동서랑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동서는 제 표정이 어둡고 생각이 많다는 걸 바로 알아채고 묻더라고요. 형님, 무슨 일 있으시죠? 아니야. 아니긴요. 귀신을 속여도 저는 못 속여요. 제가 얼마나 눈치백단인데요. 형님 1, 2년 본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알아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내가 좀 안 좋아 보여? 좀 어둡기도 하고 고민 있으신 것 같은데. 약국에 진상 손님이라도 왔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요. 세우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대요? 세우는 저희 아들 이름입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 그럼 왜 그러시는 건데요? 뭐 아주버님이 바람이라도 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동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아주버님 바람 나셨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긴요. 형님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하셔도 되잖아요. 동서의 말에 저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죠. 동서는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세상에, 아주버님은 그럴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근데 내 오해일 수도 있어. 확실한 건 아니야. 뭐 그 여자랑 어딜 간 것도 아니고 스킨십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세요, 형님? 그게 더 문제죠.
형님한테 속이고 몰래 어떤 여자를 만나서 무려 돈 봉투까지 줬다뇨. 솔직히 여자 만나서 돈 봉투 줄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뭘까?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아주버님이랑 그 여자랑 부적절한 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도 뭔가 캥기니까 그 여자한테 돈을 준 거겠죠. 동서의 말에 저는 더 심란해졌습니다. 형님, 뭐 어쩌실 거예요?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요, 미행을 붙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행은 무슨... 아니면 아주버님 폰을 좀 더 뒤져보세요. 형님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미행 필요하시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서가 도와준다고? 그럼요. 제가 그런 것도 못하겠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차 빌려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때 저는 동서에게 고마웠습니다. 마치 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고 나서준다는 게 참 든든하고 고마웠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동서는 그때 뭔가 신났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심각해 죽겠는데 동서는 살짝 들떠서 자기가 미행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야단 법석을 떨었거든요. 하여튼 동서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니 저는 더 심란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는 거면 나는 어떡하나,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지끈지끈했죠. 그 뒤로도 남편의 핸드폰을 몇 번 더 뒤져보았습니다. 블랙박스도 확인했죠. 하지만 더 이상은 특별히 뭔가가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도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냥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날은 동서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마침 제가 쉬는 날인데 같이 네일 받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서 네일샵 회원권까지 같이 끊어줬거든요. 저도 집에 있으면 괜히 심란하기만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동서를 만났습니다. 가는 길에 동서는 제잘거리더라고요. 형님, 뭐 좀 더 찾아낸 거 있어요? 아니, 아주버님 진짜 철두철미하시다. 아니면 제가 저희 남편한테 슬쩍 물어볼까요? 도련님한테? 뭘? 그래도 형제니까 서로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됐어. 괜히 물어보지 마. 그럼 어쩔 건데요? 그냥 대놓고 물어볼까 싶기도 해. 아주버님한테요? 그건 아니죠. 형님, 참 순진하셔라. 아주버님이 순순히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좀 있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바람 피는 사람들 얼마나 철저한데요. 그거 증거 잡는 거 정말 힘든 거래요. 일단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뭐 정 안 되면 아주버님 미행이라도 한번 붙던가 하면 되니까. 동서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아주버님이. 참. 형님 내일 받고 바로 앞에 팥빙수 집 있거든요. 그건 제가 살게요. 저랑 같이 가세요. 알았어. 그렇게 동서와 저는 네일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네일 받고 싶은 기분도 아닌데 따라온 거라서 그냥 간단한 손질만 받았어요. 동서는 좀 화려하게 꾸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네일 시술이 끝났고 동서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동서 손톱에 한참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있는데 동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동서는 이름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차! 깜빡했다. 왜? 제 친구인데요. 오늘 집에 애옷 좀 가지러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했어요. 집에 어머님 안 계셔? 안 계세요. 형님, 통화 버튼이랑 스피커폰 버튼 좀 눌러주실래요? 저 통화 좀 하게요. 동서는 네일을 받고 있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한테 통화 버튼을 대신 눌러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눌러주었고 스피커폰 버튼도 눌러주었습니다. 네일샵 안에는 동서와 친구의 대화가 다 들렸죠.
민주야, 나 지금 너네 집 가고 있어. 거의 도착하기 직전. 야, 미안하다. 나 지금 집이 아니야. 너랑 약속 깜빡했어. 미안하지만 돌아가라. 뭐라고? 너네 집에 오라며. 정말 미안해. 애 옷은 내가 너네 집으로 갖다 줄게. 아휴, 못 살아. 내가 간다고 했는데 까먹으면 어떡해? 근데 너 지금 어딘데? 많이 멀어? 좀 멀어. 나 지금 형님 만나서 내일 받고 있거든. 바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말에 친구가 그러더군요. 형님, 돈 많고 콧대 높아서 재수 더럽게 없다는 너네 형님 말하는 거야? 너는 그 호구한테 뭘 또 뜯어내려고 만났대? 그 말에 동서 질겁하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낮술을 먹었나? 야, 끊어! 뭐? 끊으라고! 하면서 동서는 허둥지둥 거리더니 관리 받던 손으로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막 보는 겁니다. 그 황당한 기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돈 많고 콧대 높아서 재수 더럽게 없다던 호구 형님. 동서는 친구에게 저를 그렇게 말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언니처럼 생각한다며 그렇게 잘하더니 자기 친구한텐 저를 저렇게 뒷담한 건가? 황당하더라고요. 동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때부터 횡설수설 아무 말이나 하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어색하게 손톱 손질이 끝나고 네일샵을 나왔는데 동서가 나오자마자 저를 붙잡고 오해라고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형님, 아까 그 얘기요. 친구가 무슨 오해를 했나 봐요. 괜찮아.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제 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 알겠어. 괜찮다니까. 그렇게 근처 팥빙수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서먹해졌습니다. 동서도 제 눈치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그렇게 빙수를 시켜서 먹는데 동서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저도 동서를 기다리며 빙수를 떠먹는데 그만 실수로 떨어뜨려서 바지에 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장실로 향하게 되었죠. 밖에서 바지를 간단히 씻으려는데 화장실 안에서는 동서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아까 나 스피커폰인데 그러면 어떡해. 옆에 형님 있었단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미쳐. 지금 곤란해 죽겠다니까. 내가 너랑 약속했는데 왜 갑자기 나왔냐면 우리 아주버님 말이야. 바람이 났거든. 그래. 어떤 젊은 여자랑. 우리 형님 완전 죽을 맛인 것 같길래 내가 위로해주려고 만난 거야. 바람을 피웠대. 심지어 그 여자한테 돈까지 줬댄다. 대박이지? 어쩌고 있냐고? 완전 죽상이지. 근데 있잖아. 솔직한 말로 저러고 있는데 나는 좀 쌤통인 거 있지? 아니 뭐 형님이 나한테 딱히 재수없게 구는 건 아닌데 그냥 존재 자체가 재수없어.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도 나랑 1살 차인데 형님 취급 받으려는 것도 재수없고 지 안 쓰는 거 나한테 주는 것도 얼마나 짜증나는데 은근히 나 아래로 보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근데 우리 형님도 남편 바람났다고 울싸하고 있는 거 보니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싶으면서 은근히 속으론 통쾌하고 꼬신 거 있지? 네가 잘나봤자 결국 네 남편도 바람피네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형님 힘내세요 하면서 위로 좀 해주려고 만났던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옷은 내가 너네 집으로 갖다 줄게. 하는 겁니다. 그 통화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벙찌더라고요. 동서의 진짜 속마음을 들은 기분이었죠. 그 오랜 시간 동서지간으로 지내면서도 동서가 저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서지간이지만 친자매처럼 지내자고 했던 것도 동서고 그만큼 저도 편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요. 동서는 제 상상 이상으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저를 안 이꼽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돈 좀 있다고 본인을 아래로 봤다는데 저는 맹세코 동서한테 그렇게 대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옷도 제가 안 입는 걸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저희 집 와서 마음에 든다고 하면 제가 갖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제 앞에서는 형님, 형님 해놓고 속에서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친구들에게 내 뒷담을 엄청 했나 보다 생각하니 동서의 이중적인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었죠. 그렇게 황당하게 서 있는데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엄청 놀라는 겁니다. 형님, 언제부터 여기... 동서,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 뒤에서 그렇게 욕하는 거야? 그리고 내 남편이 바람나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 게 동서는 그렇게 신나? 네? 아니요. 형님 그게 아니고... 저는 변명하려는 동서를 두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와서 가방 챙기고 바로 나갔죠. 동서가 헐레벌떡 쫓아 나오는데 그냥 뿌리치고 차 타고 가버렸습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남편 바람난 거 아닌가 싶어서 가뜩이나 심란하고 머리도 터질 것 같이 아픈데 동서까지 저러니 정말 기분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동서는 카톡으로 오해다, 형님이 잘못하신 거다 어쩌고 하면서 해명을 계속 보내는데 웃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다 직접 들었는데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동서한테 뭘 어쨌다고 나한테 저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처럼 무서운 거 없다더니 내 앞에선 그렇게 알랑방구 껴놓고 뒤에선 욕하고 심지어 제 남편이 바람핀 것까지 너무 꼬시고 쌤통인 것 같다고 하니까요. 나한테는 심각한 일인데 동서한테는 아주 재밌는 가십거리였던 모양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울분이 터지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왔고 저는 남편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직구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내 친구가 이런 사진을 보냈다. 카페에서 몰래 만났다는 이 여자는 누구고 왜 만났느냐. 돈 봉투는 뭐냐. 그리고 이 여자가 준 서류 봉투는 또 뭐냐. 라고요. 그리고 만약 내 생각처럼 바람을 핀 거면 이혼할 거다. 당신은 우리 새우 얼굴도 못 볼 줄 알라고요. 화가 나서 따졌는데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실은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남편은 주차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요. 그 여자 카페에서 만난 거 맞고 돈 준 것도 맞아. 이거 받으려고. 이게 뭔데? 나도 미치겠다 정말. 저는 황급히 그 서류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인화한 사진들이 여러 장이었고 메모리 카드도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라는 게 너무 경합스럽더라고요. 그 사진에는 한 여자와 남자가 침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우통을 벗은 채 골아떨어져 자고 있고 그 여자가 옆에서 일부러 밀착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저희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련님이잖아. 정말 조경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이게 다 뭔데? 이 여자는 또 누구고? 그렇게 남편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동생은 친구들이랑 한 번씩 가던 유흥업소가 있었고 그 여자는 거기 종업원이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그 여자를 가게 말고 밖에서도 한 번씩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작정하고 시동생 몰래 동침하는 사진을 찍었고 그걸로 협박을 하더랍니다. 아내에게 알리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고요. 가게 와서 사업한다고 거들먹거리고 돈도 잘 쓰고 하니까 그 여자는 시동생이 돈이 많은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시동생은 협박을 당했는데 돈이 없어서 결국 저희 남편한테 다 털어놓았대요. 저희 남편이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고 했다는데 시동생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었답니다. 애엄마가 알면 안 된다고요. 저희 남편도 처음엔 도와줄 수 없다고 했는데 시동생은 한 번만 도와주면 자기가 사업도 정리하고 다시는 그 유흥주점도 안 가고 취업 준비도 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하도 동생이 부탁을 하니까 결국 저희 남편도 딱 한 번만 도와주겠다고 대신 빚만 생기는 사업은 정리하고 취업 준비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요구하는 돈을 남편이 마련해서 줬고 사진하고 메모리 카드도 받았던 거랍니다. 사고는 시동생이 쳤는데 수습은 저희 남편이 한 거죠. 남편도 해주면서 이건 아니다 싶긴 했는데 시동생이라서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사업이고 뭐고 안 하고 취업한다고 하니 눈 딱 감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경악을 했죠. 시동생이 술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밖으로 좀 도는 성격인 건 알았는데 도대체 뭘 어쩌고 다녔기에 꽃뱀한테 물려서 협박까지 당하나 싶은 겁니다. 그것도 결국 저희 남편이 돈 지어주고 마무리 짓고요.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여자한테 돈을 준다고 해결이 되냐고 따로 사진 저장해놨다고 또 협박하면 어쩌냐고 했는데 남편 한다는 말이 나도 그게 걱정돼서 경준이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협박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돈만 주면 조용히 지워준다고 그랬대. 그 여자도 돈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시끄럽게 일커질 건 원하지 않는다더라고. 그걸 믿어? 참나. 어쨌든 다 터트리겠다는데 어쩌냐. 일단은 그렇게 해줘야지. 당신도 그러면 안 돼. 그게 동생을 진짜 위하는 게 아니야. 딱 한 번만이야. 다시는 나도 이런 짓 안 해. 재수 씨가 알면 이판사판 될 거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비는데 어떡하냐? 당신도 재수 씨한텐 절대 말하면 안 돼? 참 대단한 형제다. 아휴, 참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진짜 바람핀 인간이 시동생인 건 답답한 일이지만요. 저는 이 일을 모른 척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돈까지 주면서 없던 일로 했다고 하고 저도 동서한테 만정이 떨어져서 굳이 나서서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바람난 줄 알았을 때 쌤통이라고 생각했던 동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동서가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일을 덮고 지나갔고 동서의 연락도 피하게 되었어요. 제가 연락을 피하니까 동서도 어느 순간부터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님 생신이 다가왔고 저희 부부도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 좋아하시는 회를 좀 넉넉하게 사서 가기로 했고 동서는 집에서 먹을 음식을 좀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갔고 동서와 저는 대면대면하게 마주쳤죠.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방에서 각자 할 일을 했고 어머님도 너네 이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왜 둘 다 조용하냐? 둘째야, 너 형님 오면 내내 옆에 붙어서 조잘거리더니 오늘은 조용하다. 혹시 너네 싸웠니? 싸우긴요 어머님. 아니 평소랑은 좀 달라서 그렇지.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을 차렸고 아버님 생신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술을 한 잔씩 하는데 그날따라 동서가 과음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과 한잔했고 저는 남편 대신해서 운전을 해야 되니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동서는 생일 주인공인 아버님보다도 더 많이 마시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결국 술에 취해서인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식사 도중에 주방에 앞접시를 가지러 갔는데 저를 쫓아오더니 대뜸 시비를 거는 겁니다. 형님, 제가 죄송하다고 오해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뚱하게 있으실 거예요?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취했어? 네, 취했어요. 형님 저 무시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다 계신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제가 연락한 거 씹었잖아요. 그럼 동서 같으면 그런 일 있었는데 아무 일 없이 연락하고 지내겠어? 오해라고요. 그거 형님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누굴 바보로 하나? 그리고 술 깨면 맨정신에 얘기해. 아버님 생신인데 뭐 하자는 거야 정말. 그렇게 저도 기분이 나빠서 동서를 지나쳐 나가려는데 갑자기 저를 잡고 꼬장을 하는 겁니다. 형님이야말로 제가 만만하세요? 뭐야, 이거 안 나?
아주버님 바람 펴서 기분 나쁜 걸 왜 저한테 악플이 하냐고요? 하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거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다 듣게 되었죠.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동서, 미쳤어? 맞잖아요. 아주버님이 바람핀 거고 그것 때문에 형님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근데 괜히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저는 형님 필요하면 미행도 해드린다고 했고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형님 위로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한 사람한테. 저는 아나무인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내 남편이 바람난 것 같아서 신나 보인다. 그때 친구한테 뭐라고 했지? 쌤통? 그래, 말 나온 김에 어디 한번 물어보자. 내가 동서한테 뭘 어쨌다고 내 고통이 동서한테는 쌤통이 되는 거야? 어디 한번 말해봐. 나도 술 취한 사람한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은데 동서가 먼저 얘기하니까 어디 물어나 보자고. 그렇게 동서와 제 사이에서 언쟁이 높아지자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머님의 물음에 동서가 대놓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주버님이 바람나신 것 같아요. 어린 여자랑. 뭐? 어떤 여자를 몰래 만나서 돈 봉투를 주더래요. 그걸 형님이 알았대요. 형님이 저한테 이혼한 애 만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 딴에는 형님 불쌍해서 만나서 위로해드렸거든요. 근데 형님은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주정을 하더라고요. 미친 줄 알았죠. 시부모님 두 분 다 경악하시고 무엇보다 저희 남편도 입이 뜨악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어쩌고 있냐고요. 어떤 상황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아차 싶은 얼굴로 눈알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얘 경태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너 바람 났어? 어머님이 너무 놀라서 제 남편에게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동서의 행동에 화가 나서 부글부글 하고 있고요. 아, 말해봐. 너 바람 났냐고. 그 말에 동서도 깐죽거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말해보세요. 그 여자 누구예요? 돈 봉투 왜 주셨어요? 무슨 서류 봉투도 받았다던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형님 두고 바람 피신 거죠? 그쵸? 시동생 시겁하며 달려오더니 동서를 잡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뭔 주정이야? 너 좀 따라와. 나 술 안 취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아주버님 바람 피셨잖아. 당신도 몰랐어? 아, 우리 형님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불쌍해서 어쩌나? 좋은 대학 나오고 직업 좋고 돈 많으면 뭐해. 결국 남편은 어린애랑 바람나서 밖으로 도는데. 그 말에 저도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그냥 묻어두려고 했는데 저도 그 순간 열받아서 다 터뜨렸죠. 동서, 뭘 알고나 짓거려. 바람난 거 내 남편이 아니고 동서 남편이야. 도련님이라고. 제 말에 시동생도 입이 뜨악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거기서 왜 참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말에 동서도 눈을 개슴츠레 뜨다가 약간 정신이 드는 듯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 도련님이랑 만난 여자라고. 서류 봉투 안에 뭐가 있었냐고. 내가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동서한테 전송이라도 해줄까? 여보, 그만해. 뭘 그만해. 그리고 도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도련님이 친 사고를 왜 형더러 수습하래요. 애초에 그런 술집을 왜 갔으며 뭘 어쩌고 다녔길래 그런 여자가 사진으로 협박까지 하냐고요. 아, 여보, 나 봐. 그리고 협박을 당했으면 알아서 할 것이지. 무슨 형더러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착하고 동생 일이니까 나서서 도와줬는데 다음부터 형한테 그런 더러운 부탁하지 마세요. 그런 정신 나간 꽃뱀한테 줄 돈이 우리라고 넘쳐나는 줄 아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 말에 시동생은 얼굴 시뻘개져서 꿀먹은 벙어리 되고 동서는 넋이 나간 얼굴이더라고요. 술도 다 깼는지 눈이 동그래져 있고요. 이게 무슨... 그럼 아주버님이 아니라 당신이 바람핀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진이 뭔데? 도대체 그 사진이 뭔데?
이따 따라와봐. 너 너무 취했어. 나 안 취했다니까? 그 사진이 뭐냐고.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정말. 하면서 어머님도 머리 짚고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뒤에서 혀를 차고 계시고요. 동선인 눈이 돌아서 저에게 따졌죠. 형님, 그 사진이 뭔데요? 무슨 사진인데요? 저도 코웃음 치며 그랬습니다. 무슨 사진이겠어? 그 여자가 돈까지 뜯어내려고 작정해서 주는 사진인데 뭐 둘이서 얌전하게 식사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겠어? 뻔하지. 제 말에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동생을 죽일 듯이 노려봤고 시동생은 쩔쩔 맸습니다. 그 여자 뭐야? 어떤 년이야? 여보, 일단 이러지 말고 올라가서 나랑 따로 얘기... 어떤 년이냐고! 하더니 동서가 갑자기 눈이 돌아서는 시동생을 밀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밀었던지 시동생이 거실 밥상 쪽으로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자빠지는 거예요. 밥상 위로 와장창 넘어졌고 그 바람에 상위에 있던 음식들도 엉망진창이 되었죠. 시동생도 옷에 김치 국물이며 국이며 엉망이 되었고 어머님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너 바람 폈어? 아주버님이 아니라 너? 네가 인간이야? 사업한다시고 멀쩡한 집 날려먹은 것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바람? 가지가지 한다 이 미친 인간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더니 동서가 시동생에게 덤벼들었고 시동생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시동생도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서와 엉겨붙었고요. 가족들 모두 달려들어 동서와 시동생을 겨우 떼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시동생 잡아 끌고 밖으로 도망갔고 저랑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동서 옆에 있었죠. 동서는 바닥을 구르며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2층에서 게임하고 있던 아이들도 내려와서 그 꼴을 보고 경악을 하길래 제가 급하게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고 2층에 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어머님은 울고불고 하는 동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개판이 된 거실을 좀 치우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련님 어디 갔냐니까 그냥 저희 남편도 뿌리치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난장판이 된 집을 대강 치우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일은 정말 다시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개판 그 자체였죠. 그 일 이후로 동서와 시동생은 이혼 안에 만회했습니다. 동서가 생활비도 없어서 빌빌거리는데 그 와중에 유흥주점 다니고 여자한테 돈 쓰러 다닌 시동생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고 했대요. 시동생 역시도 자기가 잘못했기로서니 술 먹고 폭력 쓰고 그런 깽판 부리는 동서를 이해 못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한창 이혼 얘기가 오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잠해졌습니다. 어쩌기로 한 건지 그냥 덮어두기로 한 건지 그냥 지내더라고요. 다만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시부모님도 같이 지내기 숨막힌다고 하실 정도였죠. 저하고 동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전처럼 어떻게 지내겠나요? 동서와 저는 더 이상 따로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저도 꼭 필요한 가족 모임 아니면 거의 시댁에 가지 않고 가더라도 시부모님만 따로 뵌 적도 있어요. 동서의 그 징그러운 속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예전처럼 보기도 싫고 지내고 싶지도 않거든요. 동서는 그 후로 딱 한 번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 전에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죄송해요. 형님을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이랑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시댁 욕도 하고요. 저도 형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 아는데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괜한 소리 좀 한 것뿐이에요. 돈 좀 있다고 콧대 높다 그 정도로요. 진짜 그 말 말고는 더 욕 안 했어요. 형님, 우리 계속 한 식구로 지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담 쌓고 살 순 없잖아요. 저 그 인간이랑 그냥 살기로 했어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한다고 뾰족할 수도 없고 저도 따로 애 키울 여력도 안 되고 그냥 그래서 묻어두고 살아요. 그런 제 속이 오죽하겠냐고요. 형님이라도 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전처럼 다시 사이좋게 지내요. 네?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 그래 말 잘했네. 여태까지 동서도 나한테 물론 잘했지만 나도 동서한테 잘했어. 서로 그렇게 잘하고 잘 지냈는데 동서가 일방적으로 내 뒤통수 때린 거잖아. 남편 바람난 줄 알고 내가 힘들어하니까 앞에선 위로해주는 척 해놓고 뒤에선 쌤통이네 뭐네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소름 끼쳐서 어떻게 예전처럼 지내? 그건 안 될 소리야. 동서랑 나랑은 이미 강을 건넌 거야. 동서가 이혼 안 하고 그냥 살기로 했다니까 그 뜻 존중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던지 말던지 내 알 바 아니야. 동서 속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나 궁금하지도 않고 내 상관도 아니라고. 나는 동서랑 교류 없이 지내도 불편할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 알았어? 저는 그렇게 동서를 끊어냈습니다. 어쨌든 가족으로 얽혀 있으니 척지고 지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마음 주고 정 주고 잘 지낼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제 고통을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신나하는 인간인데 제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나요? 그리고 동서도 저라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쉽다기보다 제가 이것저것 물질적으로 동서한테 해주는 것이 많았다 보니 그런 게 아쉬운 거겠죠. 저도 더 이상 그런 호구짓은 안 하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남이나 다를 바 없이 산대요. 또 동서는 한 번씩 술 먹고 시동생을 쥐잡듯이 잡는다고 하고 시동생도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하자는 소리도 여러 번 했답니다. 동서와 시동생 때문에 집이 바람잘 날이 없고 시부모님도 이럴 거면 너네 나가 살라고 여러 번 그러셨대요. 자꾸 이러면 그냥 쫓아낼 생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둘은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그냥 이혼은 안 하고 꾸역꾸역 같이 살고는 있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희 남편도 시동생 부부 때문에 걱정이 많던데 솔직히 저는 관심도 없고 그러던지 말던지 아무 생각도 없네요. 앞과 뒤가 너무나도 달랐던 동서. 내 불행이 본인에게는 아주 신나는 가십거리였던 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불행은 동서 본인 것이었네요. 그런 이중적인 마음으로 살면 결국 불행한 건 본인 스스로라는 것도 깨닫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